또 이제 책에 보면 서울 및 수도권의 집을 사려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이제 소탐 대실하지 마라 제발.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초지일관인데 저는 이제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이거 같아요. 청약만 계속 넣어. 청약을 전략적으로 하면 좋은데 청약 가점이 만점이 몇 점인지도 모르고 자기 점수도 몇 점인지 모르고 막 넣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책에도 썼는데 일자리, 한강, 특히 경부고속도로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2020년 2월 20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제 또 서울도 모자라 경기권까지 집값이 너무 올라서 또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풍선 효과네요. 네, 근데 아직도 서울 수도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있는지 물론 일부에서 서울이나 수도권 뭐 입지가 좋다면 그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내 집 마련에 그래도 또 고민을 더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아까 내용하고 좀 비슷해서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최대 변수는 코로나다. 이 코로나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제 기업들이 쓰러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개인 소득이 줄어들면 맞아요. 얘는 이때는 다 내가 다니는 회사 자체가 이거는 다 부패 위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리 뭐 공급이 없고 뭐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부동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철저하게 실거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굳이 내가 굳이라는 표현 좀 그렇고 여기서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좀 기회를 좀 잡고 자산을 좀 늘리고 싶다면 새로 생기는 일자리 그리고 교통 호재 두 가지만 봐라. 그런 면에서 아까 뭐 계속 특정적 말해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저는 동남부 라인 22년은 거기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진짜 요즘에 보면은 저도 이제 그때 서프라임 때는 그냥 처음에 잘 몰랐는데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실 매출이 거의 없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완전 제가 아는 분들도 진짜 완전 제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내가 완전 제로인데 월세도 내야 되고 뭐 예를 들어 직원들 인건비도 줘야 돼. 만약 사실 직원들 인건비 안 주면 사실은 구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집 하는 것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뭐 근데 사실 대출도 나가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 실가지고 갖고 있는 거 내가 어쩔 수 없이 진짜 우리 꼭 주식 공매도 하듯이 어쩔 수 없이 파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대출도 안 나오니까. 근데 2008년도 9년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경매 물건 많이 나왔죠. 그래서 강남부터 이렇게 많이 되게 이렇게 떨어지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코로나도 만약에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중심부에서 오히려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강남 쪽이나 뭐 이렇게 뭐 이쪽 많이 사시니까 좀 그렇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그나마 좀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이게 좀 더 길어지면 좀 약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 첫 시간에 썼던 넓은 의미의 경매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 쌀 때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좀 그분들한테는 좀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분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있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걸 투자용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보고 있었던 단지 지역이었는데 마침 좋은 가격에 나왔다. 그리고 나는 실거주자니까 대출 어느 정도 된다. 근데 여력은 괜찮다. 이자 낼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좋게 봐요.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거 전화 트래킹하면서 전화 이렇게 하면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모니터링 해야 돼요. 제니스방님도 그럼 영끌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지금은 좀 저는 반대. 지금은 반대. 저도 영끌 한 2번 했는데 정말 아까 얘기하시던 70% 힘들었다고. 정말 제가 한 단돈 2천만 원 때문에 한번 쓰러질 뻔했어요. 한번 이게 딱 무너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좀 겁을 먹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죠.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또 이제 책에 보면 서울 및 수도권의 집을 사려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요거는 세 거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소탐 대실하지 마라 제발. 그래서 14년 15년부터 계속 집을 사라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제 직장 동료한테 항상 나오는 첫 번째가 과장님 아직 전세 만기가 안 돼서요. 복비 내기 싫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마음은 저도 아는데 사실 이제 더 큰 걸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때 안 하고 지금 회사 그만두고 연락 와요. 잘 지내시죠? 빨리 말해. 그러니까 여기 사야 돼요 말해. 그러고 있어. 그래서 이제 좀 소탐 대실 안 하시면 좋겠고. 많이 들어본 거야. 딱 보면 연락 빨리 말해.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 안 하다가 어디야? 됐고 빨리 말해. 그거에서 계약금 쏘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내가 좀 미리 연락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면 그때 하라고 했잖아. 아니면 그러니까 작년에 말했잖아요. 우선 부동산에서 나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초지일관인데 저는 이제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이거 같아요. 그 청약만 계속 넣어. 근데 청약을 전략적으로 하면 좋은데 청약 가점이 만점이 몇 점인지도 모르고 자기 점수도 몇 점인지 모르고 막 넣어요.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심지어 어딘지도 모르고 막 듣다가 안타깝죠. 대구 이제 가봐. 그런데 이제 자기가 뭐 계속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막 구축이 올라 버리니까 이제 구축해야 되나? 갈아타는 거. 그러지 마. 차라리 그러면은 청약해서 만약에 기회를 놓쳤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버려야 돼.
참을 줄도 알아야 돼. 그래서 잘못했다가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상투 잡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걸 버려요? 이게 내가 청약을 했다가 갈아타서 구축으로 가는데 값이 너무 올라가서 내가 다 오른 가격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초지일관해서 차라리 안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계속 청약금을 더해서 그냥 한 뒤로 가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통장을 활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좀 더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어차피 나는 청약이 안 될 거 알고 구축을 알아봤어.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 정도면 적당하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저점을 잡고 싶지만 미안하지만 없어 저점은. 아무도 못 잡아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절대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원금하고 이자 잘 낼 수 있냐, 그리고 이게 내 수입의 50% 이하냐, 버틸 수 있냐, 저는 그것만 봐요. 그러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책에도 썼는데 일자리, 한강, 특히 경부고속도로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자리는 다 아시겠죠. 우리 결국에는 소득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특히 기존에 많이 있는 것도 좋지만 누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곳.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트래킹하시고, 두 번째는 한강. 제가 이제 한강 이야기를 했을 때 한강 뷰를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저도 그랬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대표님하고 잠깐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미팅을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무 뻔한 질문 같은데 대표님은 왜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사시나요? 물어봤는데 제가 한강 뷰 때문에 그러시나 그랬더니 그건 그건데 그것도 그건데 내가 여기서 저쪽 구로까지 출근을 해야 돼. 나는 이 올림픽대로와 간병북로 이걸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좀 운전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압구정 현대아파트 쫙 나오면은 바로 그 올림픽대로 타요. 그 올림픽대로 타려면은 아시겠지만 동서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 신호등도 없고. 근데 그거를 만약에 그걸 내가 안 타고 서울 시내 중심을 통과한다고 생각해요. 죽음이에요 이거는. 50m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 타거든요. 못 가. 그 제가 요즘에 엄청 느끼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수지에 살고 있는데 와이프가 이제 요리를 배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쿠킹 클래스를 가는데 거기가 홍대였어요. 이제 지금 이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용인 수지는 저 밑에 오른쪽 밑에고 홍대는 저 왼쪽. 차로요? 네, 가지고 이제 제가 차로? 그런데 사랑스러운 와이프가 요리를 배우겠다는데 그렇죠. 모셔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아니라 제이슨 박님이 운전해서. 네, 그리고 이제 애기가 간다는데. 진짜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찍고 진짜 사랑한다. 이제 사무실은 이제 선릉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딱 그려지죠. 때는 아침에? 출근 시간에? 그렇죠. 아침 출근 시간이에요. 제가 8시에 나왔거든요. 사무실 도니까 11시. 11시. 그죠. 그렇죠. 거기 갔다 여기면 11시 되죠. 11시 되죠. 그때 이제 삶의 삶의 질이 이제 오전 다 나가는. 크게 나가는. 그렇지. 삶의 질이 확 나가는. 점심 먹으러 가야지 뭐 이렇게 또 왔다가. 3시간이면 저기 대구까지 가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한강 그게 어떤 뷰도 있지만 교통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허리 있는 경부 고속도로예요. 그리고 이제 더 극단적으로 우리 요즘에 좀비 영화 유행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행 2탄도 곧 나온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막 그렇게 뭐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좀비들도 교통을 아는구나. 그치. 만약에 경부 라인을 아는 아니 거야. 만약에 우리가 그 막 망했어.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파탄하고 망하면 저기 시골 가실래요? 아니면 서울로 오실래요? 서울로 가요. 무조건 서울로 가야 돼요. 무조건 서울로. 그래서 한강 주변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최후까지 살아남는 곳이다. 그래서 이 한강의 의미가 그런 의미죠. 뷰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든 1m라도 가깝게 살아. 한강이랑 가깝게. 아니면 1m를 극복할 수 있는 교통이 좋은 곳에 붙어 있어라. 그게 맞아요. 네. 그게 맞아요. 그럼 또 방금 말씀해주신 세 가지 조언 외에 또 명심해야 할 부분이 또 있을까요? 일단은 실제 해본 사람 말을 좀 들으세요. 그러니까 좀 책에 있는 이론이라든가 그런 거 말고 실제 해본 사람,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너바나님이나 소클님 같은 경우 그런 면에서 이제 월부 계신 분들은 좀 복 받은 거죠. 이미 다 해보셨으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항상 투자금이 부족해요 하는데 돈은 통장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다. 잘 생각해봐라. 어딘가 있을 거다. 하다못해 소비자 계약서 쓰고 내가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개인 간에. 내가 증여세 안 걸리게. 이게 합법적으로. 그때 4.6%예요. 이자가. 4.6% 잘 주시고. 그리고 이제 대출에는 좋은 대출, 나쁜 대출, 좋은 빚, 나쁜 빚이 있는데 그걸 받아서 내가 소비성 물건을 사면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뭔가 자산을 늘리거나 그런 거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하는 것도 좋다. 영끌이 아니라면. 그렇죠. 영끌 아니. 지금은 영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적정한 정도 수준은 이제 거의 가능하다. 가능하다. 네네.
또 이제 4년 만에 어떻게 네네. 보면 그런 이사도 많이 다니시고 또 직장도 다니시면서 네네. 내 집 마련도 하시고 또 투자도 이제 계속 이어오시고 또 네네. 별도의 또 본인만의 컨텐츠도 만드시고 되게 네네. 많은 일을 해오셨어요. 네네. 중간중간에 되게 힘든 일도 네네. 물론 지금의 이제 결과로 봤을 때는 너무 네네. 좋으니까 그 지나간 일들이 추억으로 느껴지지만 네네. 그 당시에는 이런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중간에 네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슬럼프나 이런 것도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그래서 좀 전에 그게 안 보여서 힘들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 말에 정답이 있는데 이걸 보이게 해야 돼요. 성과를 말했잖아요. 단돈 10만 원이라도 내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신사임당님 그때 채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안하지만 좋아하는 일보다는 잘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 내용 너무 좋더라고요. 잘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좋아서 했다가 이게 안 되면 이게 싫어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나중에 하시고 잘한 일을 먼저 해서 좀 성과를 내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단돈 1만 원이라도 내 머니 파이프라인을 추가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저는 회사 다닐 때 한 4개까지인가 만들고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만 있으면 되게 불안해요. 그 4개가 뭐였어요? 거? 월급하고 투자 수익하고 그리고 강의하고 인세. 인세. 그리고 이제 하나가 뭐 이제 뭐 또 컨텐츠 만든 거는데 그거는 조금 비정기적이라서. 지금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서 좀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농구를 잘하는데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건 야구여갖고 야구로 갔다 마이너리그에서 되게 못하고 막 기본적으로 놓치고 막 그런 뭐냐고 그랬는데 전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농구로 복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아요. 싫어하는데 잘해. 맞아요. 그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잘하는 걸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자꾸 개발해라. 이거는 말이 안 돼. 돈이 다는 아니지만 거기서 뭔가 우린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성과가 나서 좀 수익이 들어오면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나 이렇게 돼요 또. 좋아져요. 돈이 그게 요물이더라고. 그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잘하는 일을 내가 다 적어봐야 돼요. 약간 브레인스토밍으로 다 적어보시고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당장 시작해. 당장 시작. 그렇게 적었을 것 같은데 나는 귀티나니까 방송이 어울린다 이렇게 적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거를 계속하면서 피드백을 봐야 돼요. 그래서 피드백이 가장 빨리 오고 좋은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옥을 팔아야 돼요. 그때 말씀하신 블로그의 글쓰기가 세금에서 터진 그런 느낌. 그렇죠. 블로그는 그렇게 했었고 유튜브는 제가 기사 읽는 거를 작년 7월부터 해서 되게 빠르게 오르시더라고. 150개를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어우 진짜. 하루도 안 쉬고. 블로그도 글 되게 100일 블로그는 제가 일기부터 시작했어요. 블로그 쓰는 건 좀 유튜브 편집을 해야 되잖아 또. 유튜브로 이제 편집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일단 얼굴을 뺐고요. 그리고 이제 앞뒤 요거 자르고 소리만 키우고 아주 이제 허접하게. 직방 TV만 거기서 편집해 그것만 얼굴 나오고 맞아요. 안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제 거 그게 이제 익숙해지니까 매일 오는 거 쉽지 않은데. 이제 제 거에서도 조금 해요. 그래서 그게 해보니까 한 20, 30까지는 반응이 없어. 근데 20, 30 되니까 이제 조금 하트 달리더라고. 그리고 60, 70 되니까 이제 댓글이 달려. 그리고 100일 되니까 오늘 올라올 때 되는데 왜 안 올라오죠? 막 문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팬들이 생각군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책에도 나온 것 같은데 당신이 이거를 100번 이상 하면 그게 당신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 100번 이상. 100번 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집도 그렇게 하려고 이사 다닌 거였어요. 100번 이사를 100번 이사까지 못할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으시고. 네네. 네, 이제 부동산에 또 이제 막 입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면 될까요? 부동산 공부가 이제 정말 필요하니까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 왜 필요한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사람치고 부동산을 연계가 안 된 사람 절대 없어요. 집주인 아니면 세입자니까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네요. 집주인이던가 임차인이던가 오히려 집주인보다는 임차인이 더 리스크가 크죠. 만약에 공부를 더 많이 해요. 얘가 어떤 놈인지를 모르잖아요. 이 집주인이. 물론 저 같은 집주인을 만나면 이제 잘 살겠지만 그래서 이제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최소한 내 보증금은 지켜야 되잖아요. 전세 보증금. 전 재산이잖아요. 전 재산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닐 때 저도 이제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직장인이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투잡, 알바, 그리고 주식, 부동산이 딱 3개예요. 근데 이제 투잡은 한계가 있죠. 내 노동력이 들어가니까. 맞아요. 그럼 나머지가 딱 주식, 부동산인데 주위를 둘러보세요.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있는지 부동산 돈 번 사람이 있는지. 요새 주식은 다 진짜 울고 있어요, 진짜. 부동산이죠. 그러면 어느 게 확률이 높아요? 부동산 확률이 높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해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좀 만날 수 있잖아요. 부동산은 주식은 일단 모르겠고 맞아요. 있다고 해도 저 멀리 있는 뭐 대표나 그런 사람들이야 만날 수가 없어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소중하니까 한정된 시간이니까 부동산에 하시는 게 훨씬 맞다. 그 사실은 얼마 전에 KB 하나은행에서 대한민국 부자 보고서 나왔거든요. 거기서 또 사실은 우리나라 부자들 어떻게 부자 됐냐라고 했는데 뭐 물론 이제 복수응답으로 따지면 부동산이 거의 한 60-70%? 이 사람이 내가 뭐 사업 플러스 부동산 아니면 뭐 직장 플러스 부동산에서 부자가 된 거예요. 주식은 거의 없어요. 주식은 내가 뭐 아예 창업자 아닌 이상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아직도 좀 약간 뭐 이렇게 부동산은 뭐 이렇고. 근데 또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너무 소액이고 좀 쉬우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들어오면 쉽게 나가요. 나 근데 주식으로 돈 번 사람 그러니까 극소수만 봤던 것 같아 진짜. 정말 극소수. 극소수인데 많이 벌었더라고. 근데 정말 큰 부자 되려면 주식인데 우리는 꼭 큰 부자 아니더라도 그치, 적당한 부자 돼도 행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일단 노후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2-30억 있으면 사실은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으니까. 큰 욕심 없이. 그러니까. 되게 소탈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소탈하게 20-30. 듣는 분들이 좀.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솔직히 부동산 본인이 솔직히 한 10년만 마음 공부하면은 맞아요. 충분히 저는 충분히 될것 같아요, 솔직히. 맞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부동산이 아니었으면은 4년 만에 이렇게 자산을 이렇게 만들기가 못 정말 되게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게 마지막이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려고 제가 그렇게 말을 안 했었어요. 아까도 얘기하려던 거 진짜 그거. 이건 약간 좀 다른 건데 사주의 명리학이라고 있어요. 네. 사주의 명리학이라고 들어봐. 이제 들어볼게요. 일단 들어봐. 마지막이야.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미신이나 점 같은 샤머니즘 쪽에는 별로 관심 없는데 이 사주 이 통계와 역학에는 좀 관심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제가 계기가 됐냐면 제가 세무사가 떨어지고 나서 전 세무사 떨어지려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어요. 당연히 시험 공부하다가 시험 공부할 때 떨어져서 시험 공부할 때 충격 먹었네. 그래서 그때 떨어지고 나서 왜 그렇게 됐을까? 그때 이제 내가 컨트롤 못하는 게 분명히 있구나 이 세상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더 겸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운칠기삼이란 말도 받아들이게 됐고 진짜 진인사 대천명이구나.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를 좀 통계를 보는데 이제 물론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곳에 가서 보죠. 이제 분명히 막 댓글 달릴 것 같은데 그 집이 어디냐 막 그런 걸 묻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거길 가서 보는데. 이제 저를 뭐라고 풀이하냐면 비구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비구름. 이게 명리학이라는 게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걸 비구름이라고 해요. 혹시 이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건 싫어하시는 이건 종교적인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통계니까 혹시 이제 불쾌하실 분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비구름이 지금 뭡니까? 그랬더니 일단 여러 군데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죠.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안 돼. 약간 그런 게 있군요. 역마사 같은 게. 그래서 제가 한 곳에 오래 보는 거예요. 뭐 이사도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러면서 비구름이니까 비를 뿌려야 되는 거지. 그럼 그 비가 뭐냐 그랬더니 지식과 정보래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요새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참 공부 많이 하신다. 그때 제가 이제 강의를 막 시작할 때였는데 와이프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강의하면 잘하겠냐 그랬더니 아주 잘할 거래. 가지고 약간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약간 설민석을 뛰어넘을 거다. 왜냐면 근데 외모 약간 닮았어. 그래? 안경 쓰셔가지고 좀 닮으셨어.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설명도 잘하고 아까 TV 지방 근데 이제 대신에 그분이 말씀을 하신 게 이렇게 지식과 정보를 주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막이 있고 아마존 밀림이 있잖아요. 아마존 밀림이 훨씬 비가 많죠. 밑에 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비를 계속 뿌려서 밑에 새싹을 키우고 나무를 키워서 숲을 만들어라. 그럼 이게 너한테 다시 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 도와주러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희 아버지도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사람들 도와주라고. 그래서 너가 뭐 부동산 하든 뭘 하든 네가 알고 있는 걸 해서 도와주는 걸 해라. 그걸로 네가 다 돈 가져가려 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차는 제네시스로 사라. 그렇게 사람들의 도움을 주면 다시 다 더 좋은 거 사야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살고 싶고 계속해서 이제 월급에서 받았던 거를 이제 투자로 이어가서 이제 투자 수익 올리고 있는데
계속 투자 수익 올리면서 또 저만의 사업 시스템 만들어서 그 사업하고 투자 두 개 돌아가게 만들고 계속 좀 도움 드리고 싶어요. 네, 지식과 정보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월부 팟캐스트 나와서 또 특히 이제 많이 들으시니까 좀 도움이 되시면은 정말 좋겠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기회가 닿는 대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로 좀 남들을 좀 도와주고 싶고 세상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계획입니다. 네. 네. 박수. 네. 네. 사실은 제니스 형님 뭐 아까 저기 뭐 사실 저는 이제 뭐 유튜브는 못 봤는데 근데 저희 지인분이 되게 유튜브 잘하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되게 운영 되게 잘하신다고. 그리고 꾸준히 매일 올리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되게 양질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블로그는 계속 봤어요. 블로그에 좋은 걸 계속 정리 잘 또 되게 바로바로 나오면 정리 잘 해주셔가지고 아마 강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또 이렇게 세금 쪽이나 또 이런 뭐 투자 쪽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구독하시고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튜브 채널 이름이?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채널 제네시스 박이요. 블로그는 뭐예요? 블로그는 그냥 제네시스 박으로 검색하면 나오죠. 제네시스 박 블로그 하면 나오죠. 네네. 네이버에 차량 검색하다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붙여야 돼요. 제네시스 박을 넣어야 되죠. 박을 꼭 붙여서. 요즘 신형 나와갖고. 네, 맞아요. 야 키워드 밀리겠다. 요즘 제네시스 신형 나왔어요. 제네시스 박님의 신간도 나왔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네,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인연을 맺었던 월부에서 해서 너무 좋았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월부에서 한번 불러주시면 뭐 강의가 됐든 또 팟캐스트가 됐든 또 다른 거에서도 많이 다음 신형 나올 때. 네. 너무 좋고 특히 이제 그 너바나님하고 소클님 다시 뵈서 너무 좋았어요. 네,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부동산 초보를 위한 아파트 투자의 정석의 저자 제네시스 박님과 또 월급쟁이에서 4년 만에 부동산 부자가 된 아파트 투자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제네시스 박님 귀한 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